안녕하세요, 여러분. 50살에서 100살까지 친해질수록 거리를 둬야 하는 사람의 특징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 거라 믿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말에도 상처받지 않고 적당히 넘기는 요령도 생겼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친해졌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더 깊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가까웠던 사람에게 실망했다는 이야기는 주변에서 흔하게 들립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오래된 인연일수록 더 무방비하게 마음을 열었고 그만큼 더 크게 다쳤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친하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경계를 허물지만 상대는 오히려 그 틈을 이용해 들어옵니다. 마음을 나누는 건 따뜻한 일이지만 거리를 지키는 건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 진짜 인간관계는 편하고 따뜻해야지 불편하고 긴장되면 이미 그건 나에게 맞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0살에서 100살까지 인생의 후반전에서 꼭 기억해야 할 진실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친해질수록 오히려 거리를 둬야만 평온해지는 사람의 특징, 바로 그 3가지입니다. 첫째, 자꾸 선을 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친절하고 살가운 것처럼 다가옵니다. 조심스러움 없이 내 일상에 들어오고 대화 중에도 사소한 사생활까지 파고들며 말끝마다 우리가 뭐 그런 사이야? 라는 식으로 경계를 허물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말하는 친함이라는 건 사실 무례해도 괜찮은 사이로 만들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관계에서의 선은 단순히 예의를 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자존감을 지켜주는 마지막 경계선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선을 넘으면서도 내가 얼마나 챙겼는데라며 호의를 무기처럼 씁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기본을 잊은 사람, 마음 놓고 지냈다가 결국 감정 소모만 커지는 사람, 이들과는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감정 에너지의 낭비는 너무 아깝습니다. 상처를 줄 만한 사람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지 마세요. 한 번, 2번 넘는 선을 그대로 두면 결국 그건 습관이 되고 나에게는 고통이 됩니다. 둘째, 모든 것을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대화가 아닌 경쟁을 합니다. 그 나이에 그 정도면 괜찮지 뭐. 나는 그 나이엔 이랬는데 같은 말로 시작해 결국은 내가 작아지는 감정을 남깁니다. 표면적으로는 응원처럼 보이지만 그 말들 속엔 은근한 우월감과 자기 과시가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교에 오래 노출되면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깎여나간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이라면 그래서 내가 더 잘해보자는 동기부여라도 되겠지만 인생의 후반에서는 그런 비교가 위로도 자극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 뭐가 부족한가 싶은 마음의 의욕만 떨어지고 괜한 자책이 생깁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감하고 들어주고 인정해줍니다. 누군가와 대화한 후 유난히 기분이 가라앉고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를 계속 맞으며 살기엔 우리의 남은 시간은 너무 소중합니다. 셋째,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엔 활달하고 재미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야깃거리가 많고 에너지가 넘치고 분위기를 이끄는 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화는 일방적이 됩니다. 말은 많은데 정작 내가 한 말은 기억도 하지 않고 공감도 없습니다. 대화는 공유가 아니라 독백이 되고 나는 점점 배경이 됩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건 이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위로도 조언도 결국은 자기식 해석으로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대화가 반복되면 마음을 나누는 게 아니라 상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내 얘기는 늘 뒷전이고 듣기만 하다 끝나는 대화에 지치기 시작하면 그건 신호입니다. 사람 관계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방식으로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공평하고 더 따뜻하게 나누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듣기만 하는 관계에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말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은 다치고 관계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선을 넘고 비교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처음엔 친근하고 유쾌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친밀함 때문에 우리는 초기의 경계를 허물고 마음을 쉽게 엽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관계는 피로해지고 내 마음의 공간이 사라지고 결국은 삶의 리듬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삶을 단순하고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 감정을 더 많이 들여다보고 내 에너지를 누구에게 쓸지 잘 선택해야 할 시기입니다. 무조건 다 받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와 가까울 필요도 없습니다. 잘 맞지 않거나 나를 무겁게 만드는 관계라면 정중하게 거리를 두세요. 침묵이 곧 예의가 되는 거리가 존재합니다. 마음은 여전히 따뜻하게 남겨두되 에너지 소모는 최소화하세요.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나이쯤 되면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아는 사람보다 나를 지치게 하지 않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하다는 걸. 그리고 어떤 관계든 나의 마음이 평온해야 그게 진짜 내 사람이라는 걸. 친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하는 게 관계의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친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를 둬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성숙한 선택입니다. 나를 지키는 관계, 나를 살리는 거리, 이제는 그걸 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인생 후반에는 누구와 가까운지가 아니라 누구와 평온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이별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되돌리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가까웠기에 오히려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다면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켜야 할 선을 너무 쉽게 넘겨준 건 아닐까? 경계는 나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벽입니다. 그리고 그 벽을 허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는 재료입니다. 그게 없다면 친밀함은 오히려 나를 소모시키는 감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관계라도 다시 점검하고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무겁고 피곤해지는 관계는 더 이상 관계가 아니라 의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의무로 사람을 품어야 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이젠 내 마음이 평온해지는 쪽을 택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인연은 멀어져도 무너지지 않고 거리를 둬도 다시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끝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